자, 우리가 지금 계속 선택자 개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택자? 선택자 배웠는데 선택자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자식 선택자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손 선택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 동생 선택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NTH 차일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을 했죠. 그죠? NTH 차일드 개념을 이용해서 1 쓰면 얘는 이제 first child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상 선택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상 선택자. 여기다가 가상 클래스 선택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름이. 그래서 이름 자체는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상 선택자다라고도 이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first child 말고도 왼쪽에 이런 식으로 is, where, has, not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어쨌든 first child는 첫 번째 자식을 의미한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 이름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얘는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iv가 예를 들어서 이제 ASML 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div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div 선택하면 그냥 사실 div 3개밖에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 NTH chil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처음에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부여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자식인 div를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NTH child 1은 first child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NTH last child 1 같은 경우는 뭘로 바꿨을 수 있다? last child로 바꿨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린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속성 선택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속성 선택자.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이 속성 선택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뤘던 속성이 뭐가 있죠? 바로 클래스가 있죠. 그죠? 클래스도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id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href도 있었죠. 타겟이라는 속성도 있었고요. 그죠? 다 기억나시죠? 클래스하고 id는 모든 ASML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여러분들 부여를 해줘야지만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죠. id도 마찬가지고 hre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a 엘리먼트 딱 쓰자마자 나오죠. 그죠? 그거는 a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src라는 속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alt라는 속성도 있죠. alt 요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src는 소스의 약자예요. 소스 요거 다 기억나시죠? 소스의 약자고요. alt는 alternative의 약자라 해가지고 얘는 이제 대체 텍스트 접근성, 웹 접근성과 관련된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녀석이라 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속성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속성을 선택하냐? 자, 아직 속성 선택자를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속성의 종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속성의 종류. 자, 그러면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는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메뉴 1-2, 메뉴 1-3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다 제가 메뉴 말고도 div를 그냥 써볼게요. 박스라 썼어요. 박스. 근데 얘는 박스 1-1이래요. 1-1. 공통 박스에 대한 디자인이 있긴 한데 박스 1-1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박스 1-2 그 다음에 박스 1-3이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너비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 200픽셀 그 다음에 마진 10픽셀에서 배경색을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그러면 박스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박스 1-2, 1-3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얘네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클래스로 접근해서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div이긴 하지만 div이기 때문에 div로 접근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div 안에 div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박스가 중첩돼서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div 안에 div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박스 1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박스 1로 시작하는 녀석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한테만 이런 디자인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속성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속성 선택자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래는 우리가 콜론 해가지고 가상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게 이렇게 썼죠. 뭐 호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가로예요. 대가로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라고 써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클래스가 들어있는 녀석들을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클래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택하겠다. 여기다가 클래스라는 속성을 가진 엘리먼트 선택.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성을 내가 뭘 넣냐, id를 넣냐, href를 넣냐, 타겟을 넣냐에 따라서 속성을 가진 엘리먼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라고 안 쓰고도 그냥 href라고 딱 쓰게 되면 href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클래스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를 가진 div는 다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박스 1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는 쓰신 다음에 큰 따옴표 쓰시고 박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지금 선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선택할 때 속성 선택자에다가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 옵션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옵션.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있고요. 자, 클래스 뒤에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달러 표시가 있어요. 달러 표시.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스타트 위드라고 얘기합니다. 스타트 위드. 그 다음에 이 스타트 위드인지 제가 단어가 헷갈리네요. 스타트 위스 맞는 것 같아요. 스타트 위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컨테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컨테인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end with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해석을 하게 되면 박스 1로 뭐다? 시작하는 클래스를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컨테인이 영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해석하면 얘는 박스 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포함하는 엘리먼트 선택이에요. 엘리먼트 선택. 이런 식으로 컨테인이 포함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end with는 딱 느낌상 뭐겠어요? 박스 1로 끝나는 클래스. 박스 1로 끝나는 클래스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 거를 start with, 그 다음에 contain, end with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박스 1로 시작하는 녀석을 선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한다? Shift 6 누르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보이시나요? 나오죠? Shift 6 눌러요. 그러면 얘가 박스 1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내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div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div라고 쓰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클래스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 이렇게 써볼까요? 자, 생략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먼트 div 이름 생략해도 어차피 클래스가 박스 1로 시작하는 녀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클래스 선택자 중에서도 엔티티 차일드 같은 경우도 어차피 자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엘리먼트 생략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엘리먼트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도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있는 엘리먼트가 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ASML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div면서 클래스가 박스 1로 시작하는 녀석을 선택하는구나 라고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는 있지만 생략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나는 뭐 이번엔 다시 1을 포함하는 녀석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다가
컨테인이라 쓰고요. 뭐 다시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포함이잖아요. 포함. 그럼 포함하는 녀석들의 배경색을 뭐 볼드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 바뀌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요 단어 요 마이너스 1가 아니라 대시 1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름을 중간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클래스 속성을 조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조합. 조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뭐 여러분들 얘만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 1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액티브드라는 요런 말이 붙는데요. 이런 거. 요런 클래스 이름이 막 붙었대요. 그냥.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면 사실 뭐 여러분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좀 직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박스 1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가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다? 대시 액티브드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액티브드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중복을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녀석만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입히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속성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속성을 집어넣으면 그 속성이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자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